안녕하세요. 컴퓨터공학과 석사과정 남이주입니다. 발표 논문의 제목은 인간 유전체 비암호화 영역과 염색질 상태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입니다. 발표에 앞서 논문의 생물정보학의 전문 용어들이 많이 있어서 용어 설명을 따로 정리하여 보내드렸습니다. 발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론입니다. 인코드 프로젝트 또는 로드맵 프로젝트와 같은 대규모 후속 유전화 프로젝트의 데이터가 공개됨에 따라 염기 서열을 통해 비암호화 영역의 생물학적 기능을 예측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습니다. 염기 서열을 통한 예측 방법은 두 가지 클래스로 분류됩니다. 하나는 K머 기반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CNN에서 확립된 딥러닝 기반 방법입니다. 기존 연구는 인코드 프로젝트 데이터에 대해 K머 기반의 확률적 언어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본 연구는 후속 연구로서 로드맵 프로젝트의 데이터를 통합하고 K머 기반 모델을 CNN 모델로 확장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로드맵 프로젝트의 127개 후속 유전자 데이터 가운데 125개 데이터를 200 베이스 페어 단위로 통합했습니다. 그리고 각 200 베이스 페어 유닛을 염색질 상태 가변성에 기반하여 염색질 상태 가변성이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의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다음으로 염기 서열을 통해 이 두 그룹을 예측하기 위해 CNN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염색질 상태 가변성 차이에 따른 생물학적인 기능을 확인하기 위해 모티프 분석과 유전자 온톨로지 분석을 시행했습니다. 관련 연구입니다. 후성 유전학이란 환경적 요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유전자 발현의 조절에 대해 연구하는 것입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데이터를 공개한 후성 유전학의 대규모 프로젝트인 로드맵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로드맵 프로젝트는 후성 유전학과 인간 질병 사이의 연관성을 규명하기 위해 미국 국립보건원에 의해 구축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종양 조직과 세포들을 대상으로 후성 유전학적 지표를 체계적으로 분류했습니다. 이러한 조직과 세포들은 총 127개이며 오른쪽 그림은 그 종류 중 일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127개 후성 유전자에 대한 분석 자료를 웹사이트와 데이터베이스에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15가지 염색질 상태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염색질 상태란 후성 유전자 마크를 조합한 패턴으로 유전적 요소를 캡처합니다. 후성 유전자 마크의 종류에는 히스톤 변형, 히스톤 변이체, 오픈 크로마틴 영역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적 요소에는 인앤서, 전사, 억제 및 반복 영역 등 잘 알려진 클래스도 있고 새로운 클래스 및 그 하위 클래스도 있습니다. 오른쪽 표는 로드맵 프로젝트에서 제시하는 15가지 염색질 상태 모델입니다. 인앤서, 전사, 억제, 반복 등을 세부적으로 나누었습니다. 1번부터 8번까지는 활성 상태이고 9번부터 15번까지는 비활성 상태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생물학적 기능 분석을 위해 모티프 분석과 유전자 온톨로지 분석을 시행했습니다. 모티프는 시퀀스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시퀀스의 정규 표현 패턴입니다. DNA 염기 서열과 같은 생물의 고분자 서열에서 수많은 유사한 하위 서열의 클러스터를 찾는 것은 이러한 하위 서열이 생물학적 기능을 공유하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증거입니다. 좌측의 그림은 잘 알려진 모티프 가운데 하나인 TATA 박스 모티프입니다. TATA 박스는 진핵 생물의 프로모터를 구성하는 전사 인자로서 티민과 아데닌, 즉 T와 A가 반복되는 염기 서열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모티프 분석을 위해 밈 알고리즘을 사용하였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밈 알고리즘의 모티프 추출 예시입니다. 먼저 고정 길이의 패턴을 가진 모티프 로고들이 있고 이 value는 기대값으로 모티프의 통계적 중요도입니다. 이 value가 낮을수록 통계적 중요도가 높으며 일반적으로 이 value가 0.05 이하일 때 귀무 가설이 기각되기 때문에 0.05 이상의 모티프는 출력하지 않습니다. 사이즈는 모티프의 발생 횟수이며 마지막 열은 모티프의 길이입니다. 다음으로 유전자 온톨로지 분석입니다.
유전자 온톨로지란 유전자를 생물학적 기능 연구를 위해 생물학적 작용, 분자적 기능, 세포 내외 위치에 따라 구조화한 것입니다. 생물학적 작용은 유전자 또는 유전자 산물의 생물학적 목표입니다. 예시로는 광범위하게는 세포 성장 및 유지 또는 신호 전달 등이 있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번역, 피리미딘 대사 등이 있습니다. 분자적 기능은 유전자 산물의 생화학적 활동을 의미합니다. 예시로는 광범위하게는 효소, 수송체 등이 있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톨 수용체 리간드 등이 있습니다. 세포 내외 위치는 유전자 산물이 활성화되는 세포의 위치를 의미합니다. 이는 진핵세포의 구조를 반영함으로써 예를 들어 리보솜이나 핵막, 골지체 등이 있습니다. 또한 유전자 온톨로지는 계층 구조로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그래프 구조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앞선 생물학적 작용, 분자적 기능, 세포 내외 위치가 그래프의 루트에 올 수 있습니다. 검은색 노드는 is A 관계이며 파란색 노드는 part of 관계입니다. 예를 들면 signal transduction is a cellular process 및 signal transduction is part of cell communication이 됩니다. 본 연구에서는 유전자 온톨로지 분석을 위해 고모 알고리즘을 사용했습니다. 고모 알고리즘은 미임에서 추출한 모티프를 입력으로 하여 모든 프로모터를 스캔하며 모티프가 유전자 온톨로지 용어와 연관된 유전자와 유의하게 연관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중요한 유전자 온톨로지 용어는 모티프의 생물학적 기능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그림은 고모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유전자 온톨로지 추출 결과를 출력한 것입니다. 상단의 prediction은 예측한 유전자 온톨로지 용어의 개수이고 top 5 specific prediction에는 그 중에서 specificity가 가장 높은 5개의 용어를 나열했습니다. 하단의 스코어는 해당 용어에 대한 랭크섬 테스트의 기하 평균 값입니다. p-value와 q-value는 해당 용어의 통계적 중요도입니다. 스페시피시티는 해당 용어의 특정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유전자 온톨로지 계층에서의 상대적 위치를 측정한 것입니다. 수치가 100%에 가까울수록 특정성이 높으며 0%일 경우 유전자 온톨로지의 세 가지 루트 바로 밑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연구 방법입니다. 125개 데이터를 200 베이스 페어 단위로 통합하는 과정입니다. 상단의 2001부터 2128까지의 파일은 각각 다른 세포 및 조직에 대한 것입니다. 로드맵 프로젝트에서 데이터를 공개할 때 2001부터 2129에서 2개를 생략했고,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127개의 데이터 중에서 2개의 데이터를 제외했습니다. 파일의 형식은 배드 파일로 4개의 열은 각각 염색체 번호, 염기 서열의 시작 위치, 염기 서열의 끝 위치, 염색질 상태입니다. 각 유닛마다 염기 서열의 시작 위치부터 끝 위치 사이의 간격, 즉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각 유닛의 최대 공약수인 200 베이스 페어 단위로 나누어서 하단과 같이 통합했습니다. 통합된 데이터에서 염색질 상태 가변성에 따라 데이터를 분류한 예제입니다. 염색질 상태 가변성이란 주어진 200 베이스 페어 유닛에서 염색질 상태가 전환되는 정도로서 염색질 상태 가변성 계수는 해당 유닛에서 염색질 상태의 발생 횟수가 0보다 큰 상태의 개수입니다. 첫 번째 데이터에서 염색질 상태의 가변성 개수는 11입니다. 발생 횟수가 0보다 큰 염색질 상태의 개수가 11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염색질 상태 가변성이 높은 클래스인 H로 분류되었습니다. 두 번째 데이터에서 염색질 상태 가변성 개수는 2입니다. 발생 횟수가 0보다 큰 염색질 상태의 개수가 2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염색질 상태 가변성이 낮은 클래스인 L로 분류되었습니다. 이후 염색질 상태별로 모델을 훈련시키기 위해 주어진 유닛에서 발생 횟수가 가장 큰 염색질 상태를 주요 염색질 상태로 정했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의 경우 주요 염색질 상태는 12이고 두 번째 데이터의 경우에는 8입니다.
입력 데이터 세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5가지 염색질 상태별로 염색질 상태 가변성을 구별하는 데이터에 대해 염기 서열의 길이가 200 베이스 페어인 데이터 세트와 1000 베이스 페어인 데이터 세트가 있습니다. 1000 베이스 페어 DNA 서열은 기존 200 베이스 페어 DNA 서열의 양쪽에 400 베이스 페어의 주변부 서열을 더한 것으로 모델에 추가적인 문맥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15가지 염색질 상태별로 염색질 상태 가변성을 구별하기 위해 먼저 통합 데이터를 주요 염색질 상태에 따라 15가지로 세분화했습니다. 그리고 24개의 염색체 각각에 대해 염색질 상태 가변성을 기반으로 상위 1000개 유닛을 염색질 상태 가변성이 높은 그룹, 하위 1000개 유닛을 염색질 상태 가변성이 낮은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각각의 데이터 세트에서 90%는 모델의 트레이닝에 사용하고 나머지 10%는 테스트에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 세트 중 5%는 검증에 사용했습니다. 모델을 구현해낸 CNN을 이용했습니다. CNN은 데이터의 계층적 패턴을 활용하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작고 단순한 패턴들을 조합하여 모티프 조각 또는 DNA 서명과 같은 복잡한 패턴을 캡처할 수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좌측의 그림은 모델의 구조입니다. 먼저 인풋 염기 서열은 ATGC 각각에 대해 원핫 인코딩을 통해 벡터로 변환됩니다. 그리고 컨볼루션 레이어와 플링 레이어를 3번 반복하며 시퀀스의 특징을 추출합니다. 마지막으로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거쳐 H와 L 두 클래스 간의 결과를 예측합니다. 본 연구는 TensorFlow 딥러닝 라이브러리를 기반으로 한 케라스를 이용하여 모델을 구현했습니다. 모델의 트레이닝에는 엔비디아 타이탄 V 2개를 사용했습니다. RMS 프롭 알고리즘을 통해 모델의 트레이닝 동안의 손실 함수를 최적화했습니다. 또한 early stop strategy를 적용하여 10번의 에폭 동안 검증 세트의 손실이 줄지 않으면 트레이닝을 중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델의 검증을 위해 테스트 세트에 대하여 AUC 점수를 계산했습니다. AUC 점수는 이진 분류 모델의 성능을 나타내는 지표값입니다. 염색질 상태별 데이터의 트레이닝 결과입니다. 좌측 상단은 200 베이스 페어 데이터의 트레이닝 결과이고 하단은 1000 베이스 페어 데이터의 트레이닝 결과입니다. 예측 정확도와 AUC 점수 모두 0에서 1까지의 범위이고 수치가 1에 가까울수록 정확도와 분류 성능이 높음을 의미합니다. 염기 서열의 길이가 1000 베이스 페어일 때 15가지 염색질 상태 전체에서 예측 정확도와 AUC 점수가 더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측의 그림은 15가지 염색질 상태별로 가변성이 낮은 유닛에서 주요 염색질 상태의 평균 발생 빈도를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염색질 상태 3과 6의 평균 발생 빈도는 각각 20.0과 36.7로 대부분의 200 베이스 페어 단위에서 주요 염색질 상태가 아니므로 CNN 모델에 적합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염색질 상태 3번과 6번의 예측 정확도는 각각 0.72와 0.70으로 다른 염색질 상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앞서 일부 염색질 상태가 CNN 모델에 적합하지 않음에 따라 전체 데이터를 염색질 상태별로 구분하지 않고 염색질 상태 가변성에 따라서만 분류하여 트레이닝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통합 데이터에서 24개의 염색체 각각에 대해 염색질 상태 가변성을 기반으로 상위 1000개 유닛을 염색질 상태 가변성이 높은 그룹, 하위 1000개 유닛을 염색질 상태 가변성이 낮은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트레이닝 결과 염기 서열의 길이가 1000 베이스 페어일 때 예측 정확도와 AUC 점수가 각각 0.94, 0.98로 더 높았습니다. 앞서 CNN 모델의 트레이닝 결과 염색질 상태 가변성이 높은 클래스와 낮은 클래스 간의 분류 성능이 0.98로 1에 근접했습니다. 따라서 두 그룹 간의 실제 생물학적 기능도 구분이 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각 염색질 상태 가변성 개수별로 모티프 분석을 위해 밈 알고리즘을 적용했습니다. 파라미터로 모티프 길이는 6 이상 50 이하, 모티프의 개수는 50개 이하로 설정했습니다. 해당 표는 염색질 상태 가변성 개수별로 추출한 모티프 중에서 사이즈가 가장 높은 것들만 모은 것입니다.
앞선 표에서 모티프 로고만 모아둔 것입니다. 염색질 상태 가변성 개수별로 모티프가 모두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염색질 상태 가변성 개수별로 염기 서열의 패턴이 모두 달라서 모델 트레이닝 시 염색질 상태 가변성에 따른 특징을 학습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앞선 염색질 상태 가변성 개수별 사이즈가 가장 높은 모티프에 대해 고모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유전자 온톨로지 분석을 시행했습니다. 해당 표는 유전자 온톨로지 분석 결과로 BP, MF, CC는 각각 생물학적 작용, 분자적 기능, 세포 내외 위치를 의미합니다. 염색질 상태 개수별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유전자 온톨로지 용어를 모았습니다. 염색질 상태 개수 1부터 5까지는 olfactory receptor activity 및 sensory perception of smell이 공통적으로 예측되며 가변성 개수 6부터 13까지는 positive 또는 negative regulation of transcription from RNA polymerase II promoter가 공통적으로 예측됩니다. 가변성 개수 14, 15는 transcription factor activity가 공통적으로 예측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유전자 온톨로지 용어는 정확히 같지 않지만 둘 다 트랜스크립션에 관한 기능입니다. 이를 통해 염색질 상태 가변성이 낮은 그룹과 높은 그룹 사이의 생물학적 기능이 구별됨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연구는 추후 바이오데이터 마이닝 저널에 투고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